예, 오늘도 허준 드라마에서 어, 제가 이제 타픽을 허울이란 타픽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허울이란 말은 딱 두 번 나옵니다. 첫 번째는 유이태 스승께서 이제 유도지가 이제 과거에 입격하고 한양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제 말리셨죠. 말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. 아무리 내의원의 허울을 덮어봐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,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도지도 입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준대감도 나중에 이제 그 의의로 내의원의 의의로 이제 추대되셨죠. 그때 선조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준대감을 의의로 명한 것. 그게 가장 잘한 겁니다. 다른 거는 다 빵점인데 그와 반면에 이제 광해군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공빈마마의 소생 아들이 이제 둘이가 있는데 첫째가 광해군, 두 번째가 임해군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임해군이 첫째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광해군이 첫째, 임해군이 두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통신사로 두 명을 보냈지 않습니까? 두 명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말이 다 달랐죠.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 파당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쪽 파와 저쪽 파, 동쪽 파와 서쪽 파, 그게 항시 나라를 말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. 이 파당, 분쟁. 이것 때문에 우리 조선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소위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? 그건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나중에 그 의병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게 끝난 겁니다.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지금은 그나마 하여튼 그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광해군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기가 직언을 정말 드리거든요. 일본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.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에 길을 좀 열어달라 이 얘기거든요. 그게 뭡니까 결국은 너를 삼키고 가겠다 이거죠. 그래서 광해군은 정확히 냉철하게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를 깨뚫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광해군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. 자기가 이제 세자로 책봉되기 전이니까 대감으로 불리지 않습니까? 이때 이제 자기 아버지 선조에게 직언을 합니다. 지금 일본이 그 왜구라고 불렀죠. 왜구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이때 명나라에 가서 사신을 보내서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함께 움직일 군대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면 왜구가 감히 침탈을 못할 것이다. 이런 이제 전략을 제안을 하는데 그 이제 선조가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통신사하고 부통신사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정, 부 이렇게 하는데 정 이 친구가 문제고 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라고 상당히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파당이란 게 그렇게 문제입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말이 광해군이 이제 허준대감이 그 선조가 이제 병이 좀 있다 해서 거기 잠시 아래는 이제 치료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 광해군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의에 그 내정된 것을 축하한다 하는데 광해군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. 그런 거 뭐 허준대감하고 정말 성향이 비슷하죠. 끼리끼리 참 정말로 어울립니다. 그래서 그 허준대감은 환자만 생각하시는 분이고 광해군은 정말로 제가 볼 때 갖춘 사람이다.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왕의 덕목을 다 갖췄다고 저는 봅니다. 역사적으로 그 뒤 얘기는 뭐 파당에 가는 얘기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.
자기가 그렇게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해도 다 세자 자리를 탐내서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왕자의 허울을, 이때 이제 허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. 허울을 서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그 후회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왕자 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 뭐 세자 책봉 제 1순위 0순위 아닙니까?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는데, 그 허울이란 말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껍데기인데, 껍데기지 않습니까? 유도지는 그 껍데기를 잘 활용해서 출세의 길로 가려고 하고, 광해군을 보면은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그 세자라고 봐야, 뭐 세자되기 전이지만 그런 것 아닌가 싶고, 허준대감은 그 사이에서 오직 이제 그 허울 뭐 그런 것도 관심이 없었죠. 오직 처음에는 이제 그 밀무역을 했지 않습니까? 그때 평안도인가 그렇죠. 원래 자기 이제 고향에서 엄마가 이제 서모지 않습니까? 허준의 그 아버지가 장군이셨는데, 거기에 이제 엄마는 사실 노비 출신입니다. 노비 출신인데 그렇게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, 어릴 때부터 뭐 그래도 정말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형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. 형이 이제 너무 동생이 출정하다 보니까 지가 치이거든요. 그래서 저 뭐 빙판에 그냥 옷을 벗겨놓고 그냥 온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그 정도로 질투의 시선을 또 많이 받았던 분이 허준 선생님인데,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죠. 그 아버지의 그 용맹함, 또 무술도 무예도 잘하고, 그러니까 결국은 의술을 펼칠 때도 보면은 뭐 맨날 며칠을 잠 안 자고 환자를 돌봐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는 게, 그게 정신력 플러스 기본 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허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,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허울을 참 너무 많이 덮어쓰고 있거든요. 한 말씀 드릴까요? 차를 타도 메이커, 그 다음에 조금 덜 어울리는 엄청난 그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차들 선호를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되겠지만요. 하여튼 이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인간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? 과거에는 이제 의술로 얘기를 했지만, 그 당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에도 참 많이 걸리고 했었죠.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농 있지 않습니까? 그 안 씻어서 생기는, 그걸 뭐라 그러죠? 농이라 그러죠, 그죠? 예, 뭐 고름 생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설명드릴 때 백정을 생각이 안 나서 까먹었는데, 그 백정은 소 잡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등창이 있어서 그 자식이 이제 찾아왔는데 유도진 안 가고, 그걸 보고 이제 유이태 선생님이 화를 확 내시죠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심의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게 유도지 자기 아들이니까 참말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. 어쨌든 그 얘기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은, 그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결국 심의고, 그리고 이제 원체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지구 환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. 그래서 오늘날의 그 허준 선생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이죠. 이제 대한민국의 허준 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